법정 스님 눈길 첫 번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제 올해가 법정 스님 10주기라서 저희가 추모 10주기. 그냥 법정 10주기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네, 법정 스님 추모 10주기라서 예,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했고 마침 예, 법정 스님 눈길을 쓴 늘보랑 좀 깊은 인연이 있어서 예, 제가 이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법정 스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올해 이제 벌써 8개째 이제 올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경험으로 한번 라이브 통해서 소통해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오늘 떨리지만 첫 번째 라이브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늘보, 해 뜨는 곳 그리고 명상맨 이렇게 3명이서 진행했었는데 오늘 특별 손님 아까 자동 소개하고 계셨던 예, 한희경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냥 앉아서 둘이건 이렇게 서로 주고받거니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하는데 네, 해 뜨는 곳에 싱잉볼 명상 들으면서 네, 마음 가다듬고 다시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북 콘서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저희가 책을 읽고 뭐 근황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북 콘서트이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이제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은 이 법정 스님 눈길이라는 책이고요. 또 이제 2년 된 책이 법정 스님 숨결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책 소개랑 법정 스님 인연 관련돼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런 숨결은 이제 10년 전에 쓴 거고요. 눈길은 올해 나온 책인데요. 숨결은 그야말로 이제 법정 스님의 그 숨은 이야기들. 제가 저걸 쓰게 된 것은 법정 스님 책을 늘 선물을 줬는데 2006년도에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는 잠언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선배한테 줬더니 강원도에 사시는 외딴 데 떨어져 사는 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책을 거듭 주느냐는 거죠. 스님은 우리들 삶에 꽤 영향력이 있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들을 아우르고 계신데 왜 저러지? 이렇게 뜨악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분이 이제 법정 스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법정 스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를 아우르는지 또는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50대 중반이었는데 그 일기도 한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 연습을 혼자서 한 5년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숨결이에요. 저기에는 그 스님의 그 위트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불교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말고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빈 그릇 남기기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법륜신이라는 분이 하는 그 정토에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는데 남김없이 먹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과 같은 걸 먹다 보면 스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증거인멸합시다 이렇게 이제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족구삼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어이 그 음식을 만나게 하는 진원이 뭔지 아나? 그렇게 해서 그럼 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만나 사바하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하면 음식이 맞나? 이런 그 해학이 넘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 강원도라는 데 가서 사시지만 그 뒤로도 늘 사회에 나와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일러주려고 만든 게 저 책이었고요. 눈길은 이제 10년 뒤에 쓴 거니까 스승의 말씀 따라서 제가 명상도 하고 그러니까 스승은 이제 저 눈길에도 나오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정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명상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의 뜻에 따라서 참선도 하고 또 그런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걸 풀어낸 게 눈길입니다. 법정 스님 인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법정 스님은 상당히 평등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아마 8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이제 법문하실 때 보면 이제 청법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의 사자우를 앞서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법석에 쓰시거든요. 법문하시려고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저렇게 덕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나는 이제 덕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자우를 할 만큼 그렇게 깊지도 않다. 그래서 늘 저 청법가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민망하고 절 받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이 간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어도 뭐 그 얘기 그때 듣고 잊어버렸죠. 근데 그 다음 법석, 그때 10월 법석이었어요. 청법가가 딱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이 그 이른바 사자자라고 하는 강연 때로 나가셔야 하는데,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식을 못 하겠지만, 저는 진행자니까 왜 저러시지? 하면서 이제 등에서 진땀도 나게 되고, 그럼 스님은 서 계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전에 뭐 미리 얘기를 들은 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립 끝에 이제 스님이 법석에 쓰시면 자리에 대중을 앉게 해서 입정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석에 쓰시면 삼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정에 들게 하는데 사람들을 일단 앉혔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을 때 일단 앉게 하고 앉으면 입정하는 동안 시간이 있거든요. 죽비삼성을 때리고 입정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한 호흡 3번 하면 끝나요.
그 기간 동안 딱 생각하니까 지난 법석에서 당신이 청법과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민망해 하셨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스님은 이제 청법다 듣기도 민망한데 또 절 받는 것도 그러면 어려워하시겠구나 싶었어요. 청법과가 끝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스님이 법석으로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스승은 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고, 그러나 대중은 절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대중이 앉은 자리에서 합장 반배로 3배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도 똑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맞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그 뒤로 저는 스님한테 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묻지 않고 그대로 법회를 했어요. 이런 일화로 봤을 때 스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차별해서 당신이 위에서 이렇게 뭐를 내려주고 한다기보다 수평 관계에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관계를 가져가려고 여러 측면에서 마음을 쓰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스님이 좀 와 닿으실까요? 네, 많이 와닿습니다. 네. 일부하고 법정 스님이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도 뭐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스님을 책 읽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왔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뭐 스님이 불이랑 계실 때라든가 이럴 때 찾아뵙지를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게을러서 못 찾아가는 걸 이렇게 변명하죠.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스님이 번거로우실 텐데 나까지 거기 가서 뭐 폐를 끼칠 까닭이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길상사가 창건한다는 소식은 다들 신문에서 이제 그때 봤어요. 97년 이제 12월에 창건 소식인데, 아내가 이제 그걸 보고 관심을 가져 했죠. 아내는 불자가 아니었는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은 뭐 워낙 사람들이 정말 미어 터지게 올 것 같아서 가자는 소리를 안 했는데, 그 이듬해 이제 봄에 그 스님 법회가 또 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얘기를 하더니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법회를 이제 스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아내가 길상사만 하면 다니고 싶다. 단청하고 울긋불긋하지 않고 거기는 이제 여염집처럼 그 둥근 기둥도 아니고 이게 사각 기둥으로 원래 요정이었던 집이니까 그렇게 만든 게 마음에 끌린다고 하면서 다니겠다고 해서 저는 그 이전에 이제 조계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날마다 거기 출근해서 30분 정도 참배하고 30분 정도 이제 명상하고 회사를 나가고 했었는데, 이제 길상사로 아내 손을 잡고 옮겼죠. 그랬는데 옮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요가족법회라든가 이제 법회 진행을 볼 사람이 좀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좀 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경영자였기 때문에 제 스케줄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자율로 할 수 있어서 일요일은 뭐 뺄 수도 있지만 그 동안거나 하한거 이런 평일에 걸리거나 또 초하루 법회 같은 거 하게 되면 평일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표인 내가 좀 비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거를 보겠다고 했죠. 그때는 뭐 법정 스님 법석에 사회를 본다든가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절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일요가족 법회나 그런 걸 내가 시간을 좀 내겠다 이랬었는데, 법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정 스님 법회도 자연히 진행을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번 가까이 스님 이제 말씀을 가장 가까운 스님이 서 계신 데서 제가 앉은 자리가 70cm 정도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듣는 은혜를 입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책 읽고 하는 뭐 그런 방송이니까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으려고 하는 부부가 우리 아내 남편이라 하는 까닭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 오늘은 특별히 한지은 대표님께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부가 우리 아내 남편이라 하는 까닭.
누구나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 여인과 또는 이 남자와 일생을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봐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그 밖의 것은 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강옥구 에세이집 들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스승은 같은 책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나눠주신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관계의 대부분은 순수한 나와 순수한 너하고 만남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아닌 나에 대한 내 이미지와 너에 대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꾸며지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생기는 차질만큼 좌절과 갈등과 실망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대화가 아닌 물질 보상이나 자극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 보편적 남성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상.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왔고 맞아요. 아버지는 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는 왜 이래? 어. 이렇게 되니까 제 잘못으로 안 가고 내가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빠져나오면서 그것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 또 사회에서 만들어준 이미지도 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많이 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구나. 전 너무 깜짝. 최진석 최진석 교수님. 교수님 오셨네요. 제가 교수님 네, 저희 라이브 방송 네, 이리 들어오십시오. 한번 특별 출연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 변택주고요. 원래 선생님하고 우리가 6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뤄진 거죠? 이번 일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일리 오세요. 잠깐 보시죠.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하고도 이제 특별 처음 출연해 뵀는데 이게 뭐지? 구독자도 늘려주시는 겸 한번. 이거 정말 이거 경우 아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용서 주세요. 처음 뵙게 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잠깐 좀 앉으세요. 이거 이쪽으로 아니 이제 소지품이 아니세요. 두 분이서 원래 만나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죠. 다시 원래 오늘 특별 손님이 두 분 계셨는데 이제 한익수 대표님이 방청객으로 가셔가지고 한분 필요. 법정스님께서 저를 얘기 보내주시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천스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잘 적을 텐데 원래 그 법정스님 추모 10주기를 맞아서 길상사에서 2월서부터 이렇게 이제 사회 명사들을 모시고 법정스님 이제 무소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불교에 관계되는 거나 여태까지 펼쳐온 얘기를 이제 좌담하기로 말고향 기록을 주최하고 이제 BBC라고 불교방송에서 찍어서 방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 신도들이 오는 그런 자리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거듭 이렇게 미뤄오다가 이제 선생님까지도 밀리게 돼. 그때는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정말 스님이 여기를 교수님 보내주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 한번 박수 좀 칠까요? 법정스님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 종교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결혼 관련된 이번에 챕터라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한영현 대표님이 무슨 그 최진석 교수님이랑 뭐 연관된 뭐가 생각나셨나 봐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목이 배우자를 제가 그 교수님 이거 하신 말씀이세요. 저기 해명 강의에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부관계 대부분은 순수한 나와 순수한 너하고 만남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아닌 나에 대한 내 이미지와 너에 대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꾸며지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생기는 찾을 만큼 좌절과 갈등과 실망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사모님을 최진석 교수님 새 수업을 들을 때는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라고 저쪽에서 딱 교수님이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이미 들었으나 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어떻게 눈이 마주치게 됐죠. 무슨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좀. 아니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일이고 내가 만든 환상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단장을 하고 내 머리를 쪽지고 밥을 준비해 놓고 그럴 줄 알았죠. 내가 만든 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네. 이렇게 좀 좋아졌죠. 이게 인간은 숙명적으로 이렇게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해석한 와이프거든요. 그렇죠. 그 와이프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죠. 또 저희- 물론 부인들도 남편을 사랑하는 일은 인간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게 그 부인들도 남편을 자기가 해석한 남편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계를 갖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를 해석하는 존재예요. 인식하는 존재. 그것만 자기 거죠. 사실은 자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너무 사랑해요. 소크라테스보다 제가 좀 더 나은 점은 크산티페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이쁜 거야. 우리 집사람이 이쁜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 교단을 좀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정 쪽에 더 충실하게 되신 건가요? 네, 강단을 떠나신 게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멋있다. 네, 정말 이제 저한테는 그 부분이 최진석 교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 그렇게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좀 이렇게 좀 잘나치 하는 것 같고 또 재수 없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좀 일관된 생각,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나로 존재하다 가는가. 저는 부처님이 출생기에서 말씀하신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이 의미에 가깝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수 생활을 이렇게 한 18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모든 생선에는 다 고유한 비린내가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분명히 나한테만 나는 비린내가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비린내를 갖게 되고 나만의 비린내가 좀 사라지고 있다. 또 많이 사라졌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좀 내가 살려고 했던 내 삶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표정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어차피 제가 이제 선생님을 길상사에 모셨다면 한 10분 정도는 무소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얘기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너무 10분까지 아니시고 짤막하게라도 그 무소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소유 제가 생각하는 네. 무소유는 물론 혹여 이제 그 법정 스님의 뜻과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무소유라는 책에서 법정 스님이 그걸 아주 잘 형상화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법정 스님이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셨는데 버스가 먼저 떠나거든요. 그건 이제 뚝섬에서 할 텐데 나룻배입니다. 나룻배, 배였습니다. 배였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룻배라고 하고 그 나룻배 한 시간 간격으로. 오는데 법정 스님이 거기서 이제 아이고 내가 좀 더 빨리 올 걸. 이런 빨리 올 걸 이거는 후회고 번뇌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법정 스님이 저 버스를 내가 탈 버스로 내가 정한 거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은 사실은 다음에 오는
배가 내가 네. 탈 배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는 것. 네. 이건 소유적 태도고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있는 것. 그대로. 이것을 저는 이 존재적 태도라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개념에 휩싸이는 것도 개념이라는 것이 세계를 소유하는 한 관념적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폭파하거나 돌파하거나 개념들 뒤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하는 일들 하는 거는 이 개념이 세계를 소유적 상태로 포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도 태어나고 이제 이야기도 태어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소유는 세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원래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그 자세를 함양하는 것. 네. 이걸 저는 무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직도 너무 깜짝 네, 놀랐는데 진짜 깜짝 놀란 어떻게 또 길상사에서 모실 네. 계획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7월부터 하시는 그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예. 하시는 일을 좀 여기 이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단법인 새마을 시범지에서 7월 1일부터 이제 하는 첫 사업이 책 읽고 건너가기입니다. 네. 예, 건너가기는 이제 바람일다를 네. 건너가기라고 네, 하죠. 그렇죠. 예, 지금 얘기되기로 이제 별마당 도서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네. 그 책 읽는 개그맨이 있어요. 네. 고명환 씨라고. 고명환 씨와 나와 또 어떤 한두 분의 게스트를 초빙해서 예. 그 책에 대해서 좀 수다도 떠는 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 책에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법정 스님 눈길이나 숨결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아니야. 이건 정말 우연이고,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예. 급작스러운데도 이렇게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 모시고 말씀 듣고 또 저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등장하는 게 처음인 사람이라 이렇게 또 직접 만나 뵙는 시간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점점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대표님. 저는 사실 오늘 유튜브 촬영인지 사실 인지를 못했어요. 저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교수님이 딱 오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고 정말 너무 좋은 그 인연이고 정말 법정 스님께서 보내주신 듯한 저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늘보 어떠셨어요? 그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 분위기에서 진행이 돼서 매우 좋았고 무엇보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진숙 교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그래서 무소유 얘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각도에서 무소유 얘기를 해주셔서 울림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받은 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수 교수님. 급작스러운 느낌을 좀 나누게 해주신다면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게스트가 돼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법정 스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돼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끝으로는 이제 자해 명상하는데 종교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평화나 뭐 그런 것들을 비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자세를 좀 편하게 앉으시고요. 자기 종교에 맞게 손을 모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법정스님이 진짜 이렇게 불러 모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점점 그런 생각 강하게 들고 또 그렇게 생각을 그냥 하는 것이 나한테